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추분인 오늘도 선선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오늘 5mm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해가 머무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추분인 오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날인데요. 이날을 계기로 밤이 점차 길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포항과 경주 오늘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비는 예보되어 있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가을이 접어들면서 건조해지고 또 일교차가 커지고 있는데요. 환절기 감기, 비염, 그리고 안구 건조증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자주 마시시고요. 실내 습도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안구 건조증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인공 눈물을 넣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잠자리에서 막 일어났을 때가 눈이 가장 심하게 말라 있을 때니까요. 인공 눈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역 플래시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포항과 경주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1도, 영덕과 포항, 경주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오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가 20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에는 오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2.5m로 최근보다는 낮아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2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새벽 0시 1분에도 규모 2.3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오전 6시를 기준으로 모두 423차례 여진이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난 뒤 열흘 넘게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처음으로 한낮에 규모 3.5의 비교적 강한 여진이 영남 지역을 흔들었습니다. 학교에선 학생들이 교실에서 황급히 뛰어나와 대피했는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MBC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일제히 교실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겁을 먹은 표정, 가방과 손으로는 머리를 가렸습니다. 몸이 불편한 학생은 선생님이 업고 나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가던 11시 53분쯤 규모 3.5의 비교적 강한 여진이 영남권을 흔들었습니다. 제법 흔들렸어요. 조금 약간 흔들렸어요. 밑에 바닥에 우르게가 흔들렸어요.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30분.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학생들은 식당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운동장에 대피해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황급히 학교로 달려왔고 손자가 걱정인 할머니는 잇따른 여진 공포에 눈시울을 붉힙니다. 학교 금도 가 있고 걱정이 됐는데 저도 불안한데 애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우리 딸 이마에 살았는 거긴 한데 저 아들 때문에 내가 불쌍해가 죽겠니. 그 밤에 잠도 안 오지요. 비슷한 시간 인근의 또 다른 초등학교. 흔들리는 CCTV에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점심도 운동장에서 먹습니다. 이딴 지진으로 균열이 생긴 식당 건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바로 책상 밑에서 숨고 애들 나가길래 저도 따라 나갔어요. 이 학교는 여진 발생 1시간 전에 실시한 대피 훈련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1, 2초만 애들 책상 밑에 다 들어가고 진동 멈추자마자 이렇게 신속하게 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 평소에 이런 재난 대비 훈련 같은 걸 잘 해놔야 되구나. 지난 12일 첫 지진 이후 발생한 여진은 400번이 넘습니다. 영남권 주민들에게는 지진 공포와 대피 상황이 일상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강진과 크고 작은 여진에 경주의 한옥들은 성한 곳이 없는데요. 지진을 고려해 더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데다 인력까지 부족해 복구 작업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진 돌담 잔해 옆에서 땅 파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강진에 내려앉은 경주고택의 담장 복구 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 복구하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 해체를 해놓는 것이고 계속 여진이 생기니까 지금 담장도 일부만 지금 손을 봐놔야지 전체적으로 손을 못 봐요. 한옥 지붕 위에서는 기와 보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 사람이 기와장을 던지면 다른 사람은 흙뭉치를 되던져주며 벌어진 틈을 메우고 덮습니다. 기와장은 대여섯 장씩 튼튼하고 부식이 안 되는 구리선으로 묶어줍니다. 흙에 많은 이제 재료를 더 넣고 동선으로 원래 이제 동선이 없던 집인데 다시 이제 이 제3의 그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지금 동선으로 일단 보강 작업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주에서 지진 피해를 본 한옥은 확인된 것만 2,000채가 넘습니다. 문제는 수리할 인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와공은 40여 명뿐, 복구 작업을 하던 100여 명은 생업 때문에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지붕 수리비가 3.3제곱미터당 많게는 200만 원 가까이 드는 것도 부담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걸려면 하루 들어가는 금액이 많으니까 개인으로서는 고치기가 힘들어 좀 어렵다고. 하지만 집이 절반 이상 파손되지 않아 행정 지원도 불투명하고 경주시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지부진한 복구 작업 속에 천년고도 경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한옥이 큰 피해를 봤지만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됩니다. 현행 자연재해 대책법상 재난지원 기준은 주택 피해는 전파 유실이 900만 원, 반파가 450만 원, 침수 1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진으로 경주 한옥은 기와 탈락이 2천여 건, 벽체 균열이 1000여 건으로 기와를 전부 바꾸고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도 재난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풍수해 중심의 지원 기준을 지진 피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문제점 개선과 기와 지붕 교체 비용의 70% 지원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9.12 지진으로 경주 지역 문화재의 55곳이 피해를 입어 복구에 최소 46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주시는 석조 문화재는 보통 정밀 안전 진단에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든다는 점 등을 참고해 긴급 복구에 드는 비용만 46억 원이라고 추산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9.12 지진으로 첨성대 정자석 모서리가 5cm 더 벌어지고 다보탑 상층부 난간석이 내려앉는 등 국가 지정 32곳, 도 지정 22곳, 비지정 1곳 등 모두 55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도심 구조물에 대한 내진 설계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대표적 구조물인 저수지에 대해선 지진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1954년에 지어진 예천의 우남저수지입니다. 몇 년 전 뚝을 높이면서 규모 6에도 견딜 수 있게 내진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숙한 저수지가 지난주 큰 지진을 겪은 뒤부터는 적지 않은 공포로 다가옵니다. 요 며칠 전에는 소크나게 저 식구도 겁이 많이 내더라고요. 이 알로는 전부 다 저수지 불안감이 많아요. 그래도 정부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내진 보강이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저수지. 경북에는 국내 저수지의 3분의 1인 5,500곳의 저수지가 있는데 이 중 4,900곳을 시군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진 대책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저수지 중 80%는 지은 지 50년을 넘겼고 215곳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공사가 시급한데도 현재까지 내진 보강이 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2개 저수지가 지금 갈라져서 며칠 전에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경북이 노저수지 많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예산이 못 따라가서 손대면은 10억 단위 넘습니다. 적은 저수지라도. 일단 규모가 큰 시군 저수지는 농어촌 공사로 관리를 일원화시키는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지만 정부가 미온적입니다. 저수지 내진 보강이 자꾸 후순위로 밀릴 경우 전국 14,000곳의 지자체 소유 저수지가 언제든 물폭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내진 설계 여부와 등급에 대한 관심도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또 크게 흔들리는 고층보다 대피가 쉬운 저층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입구에 내진 설계 안내문과 지진 행동 요령이 붙어 있고 지진 관련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아파트는 건축 당시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으며 규모 6, 진도 7까지는 안전하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지진으로 흔들림을 느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아파트 관리소마다 내진 설계 여부를 물어오는 주민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파트는 1990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 건축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안심하면 된다. 그렇게 설명드렸죠. 특히 저층보다 고층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문의가 가장 많았으며 저층으로의 이사까지 고민하는 집도 생겼습니다. 11층에 있으니까 많이 흔들려가지고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막 겁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내진 설계 때문에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안내도 해주고 그래 걱정을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월요일만 되면은 조금 그런 징크스가 좀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 1970년에서 80년대에 지어졌지만 정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노후 아파트나 안전등급 D 이하 건축물은 지진 발생 시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내진 설계 기준이 도입된 1988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된 건축물들은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포항시는 건축물 상담소를 설치하고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 건축물의 위험 정도에 따른 안전 진단이나 내진 설계 여부 등에 대해서 주로 상담을 하고 있으며 건축 전문가인 건축사협회 회원과 같이 현장 상담을 병행 실시해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도 건축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건축물 대장에 반드시 내진 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지진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해당 학생들은 우선 학교에서 1차 상담을 거친 후 전문적인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 상담기관이나 병원과 연계해 심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교육청은 도내 23개 교육지원청에 위기상담지원팀을 구성하고 상담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전문 상담 인력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1:1 개인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잇따르는 지진으로 우리가 자주 드나드는 건물은 내진 설계가 돼 있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구의 오래된 백화점과 상당수 공공시설물들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드나드는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큰 지진이 나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구의 오래된 백화점들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의무화한 건 지난 1988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1969년에 지어진 대구백화점 본점과 72년 지어진 동아백화점 본점, 84년 지어진 동아쇼핑점은 내진 설계는 물론 이후 내진 보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 지어진 대형마트들은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됐습니다. 민원인들이 자주 오가는 공공시설물은 어떨까요? 대구시청 본관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고 시청 별관으로 쓰는 옛 경상북도 청사는 1972년 지어져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구 중구청 건물은 내진 설계가 돼 있지만 남구청의 경우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서 지난 2006년 리모델링을 했는데 공사할 때 내진 보강을 하지 않아서 여전히 지진에 취약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률은 47.8%로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고 민간 건축물은 27.6%로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대수선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최초 이제 취득세 50%, 5년간 이제 그 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진 보강 건축물에는 세제 혜택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에 비해 세제 혜택이 터무니없이 적은 데다 유통시설의 경우 공사에 따른 영업 손실까지 떠안아야 해 민간 건축물의 적극적인 내진 보강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관련 비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료할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은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내 원전 30km 내 인구는 209만여 명이지만 비상진료기관 의사는 161명으로 인구 12,991명당 의사 1명인 셈이라며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올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가 지난 4년 동안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신고는 급증하고 있지만 지자체로 확대된 피해 접수는 여전히 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검진 기관도 전국에 한 곳밖에 없어 피해 조사도 더디기만 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대구 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66명. 4차 접수가 시작된 4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는 128명으로 지난 4년 동안 신고의 2배가 넘습니다. 경북 지역 4차 접수 피해자는 109명으로 지난 4년 동안 신고의 3배가 넘었습니다. 올해 초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건강 피해 관련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 조사는 빨라도 내년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산병원에서만 검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작년 3차죠. 12월 말 일로 해서 접수한 분들도 아직 판정이 다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지방 피해자를 위한 검진기관 추가 지정이나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한 피해 인정 여부 등은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환경단체는 피해 신고가 여전히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1%도 안 되는 만큼 접수 창구와 조사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신고하고 나서 조사관이 와서 이제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밝히는 과정까지도 상당한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피해 신고 접수나 조사를 담당하는 그런 조사관의 좀 확충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달 4일까지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해가 머무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추분인 오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날인데요. 이날을 계기로 밤이 점차 길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포항과 경주 오늘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비는 예보되어 있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가을이 접어들면서 건조해지고 또 일교차가 커지고 있는데요. 환절기 감기, 비염, 그리고 안구 건조증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자주 마시시고요. 실내 습도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안구 건조증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인공 눈물을 넣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잠자리에서 막 일어났을 때가 눈이 가장 심하게 말라있을 때니까요. 인공 눈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포항과 경주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1도, 영덕과 포항, 경주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오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가 20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에는 오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2.5m로 최근보다는 낮아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